지난주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인사청문회로 뜨거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핫했던 인물은 바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였죠. 청문회 시작 전부터 자료 제출 공방으로 여야 충돌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자료 부실 제출, 부실 검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출 태도를 보면은 완전히 배째라시기. 의원님들께서 모두 2252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자료 제출을 안 한 것이 145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어제까지도 안 왔어요. 어제까지도. 지금 상황을 알아보니까 인사청문팀에서 이현주 의원님께 보내는 이메일 주소에 오타가 있어서 그 주소로 3번을 보냈는데 계속해서 안 받으셨다고 해가지고 들어도 지금 보자 하니까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닌 건 더 잘 알잖아요 박 후보가. 결국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청문회가 파행이 됐습니다. 핵심을 흐리는 불성실한 답변 태도, 비아냥거리는 거짓말 해명, 수준 낮은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영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셨으니까. 네, 제가 산자위원이니까 제가 청문했죠. 근데 이게 야당의 보이콧이 계획된 시나리오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제 원래 저희들이 이제 사전회의라는 걸 하거든요. 10시에 시작하면 9시 반에 만나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제 사전 대응 방안을 세우는데 오전 일찍이 아마 10시 전에 그 일부 기자들의 이제 정보 보고에 자유한국당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박영선 후보를 말 그대로 거부한다. 그래서 자료 제출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대공세를 핀 다음에 보이콧을 선언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떠돌았어요. 그런데 그냥 진행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했죠.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파행이 없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 국회 정론관에 가가지고 보이콧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중간에 박영선 후보가 말한 황교안 대표 동영상 관련된 그 인지 여부, 그것이 결정적으로 지도부에 영향을 미쳐서 오다가 내려진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은 그런 추측을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박영선 청문회가 아니라 황교안 청문회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돼버리고 청문회를 한 게 아니라 청문회 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일단은 야당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저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을까.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잖아요. 뭐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252건이면 그냥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몽땅 다 내놓으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중에서 보니까 다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천여 건 다 냈는데 그중에서 145건만 안 낸 건데 낼 수 있는 건 다 냈고 또 많은 경우에는 좀 너무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없어진 것들도 있다라고 해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초점을 못 잡은 것 같아요. 저는 한두 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한 방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한 방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외부자로서 지켜보면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의원 불패, 또 하나는 이제 저격수 본능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여태까지 한 번도 의원 출신 현역 의원이 낙마한 적이 없어요. 한 방이 있었어도 과거에 아주 아슬아슬한 것들도 다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아마 자유한국당에서 처음에 전략을 짤 때 일단 과거에 우리가 당했던 거를 갚아주자. 그리고 망신 주는 선에서 일단 최대한 화력을 집중하자. 그러나 이제 거꾸로 우리 박영선 의원을 이제 보면은 이 저격수로 한번 자리매김을 하면 계속 저격수를 하려고 그래. 그거는 공격할 때는 되거든요. 수비할 때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청문회장까지 나와갖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막 얘기하는 그런 행태가 납득이 갔을까.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내로남불의 끝판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또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이거 거의 다 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숫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제출하지 않은 145건에 어떤 자료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여기는 물론 개인의 아주 지극히 신상적인 그런 자료도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인의 비밀, 사생활의 비밀이나 직무상 비밀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도 보호가 되게 돼 있어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자가 과거 인사청문회 할 때 그 후보자들이 실정법상 비밀이 보장돼 있으니까 제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양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정법상 비밀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에 관한 서류를 못 내는 것을 양해해달라. 그러려면 청문회 뭐하러 합니까? 신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그 박영선 후보자의 과거를 보면 본인이 뭐 40회 넘는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그렇게 낙마시킨 많은 사람들, 많은 예에 대한 뭐 보복이다 이런 거는 이제 본인도 감수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평균적으로 보면 뭐 저도 청문을 많이 한 셈인데요. 그냥 수백 건 정도였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근데 2,200건이 넘어간다는 건 도대체 어디서 그러한 그 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들을 만들었는지가 일단 궁금했는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치 금융자를 다 내놔라. 뭐 야당 의원 측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예전에도 그렇게 했다. 근데 그렇게 했어도 그걸 안 낸다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보이콧한 적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투망식 청문회였어요. 이번에 투망식 조사, 투망식 자료 제출. 그물을 다 쳐놓고 잡히면 고기고 안 잡히면 돌이다 이게. 네. 이미 2,200건 내놓으라 할 때 이거 물 건너간 겁니다. 못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특정한 부분이고, 근데 아까도 이제 내로남불이라는데 바로 그 국민들이 뭘 보는 거냐면은 저 사람이 요구하는 자료가 정말 검증에 정말 필요한 자료냐, 그런데도 안 내놓는 거냐, 이걸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딱 보면은 그걸 모르겠거든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방어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상당히 공격적으로 방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 당신 남편 일본에서 집 샀지? 그럼 뭐라 그러냐면, 아, MB 사찰 때문에 남편이 직장이 잃어가지고 이러면 저쪽에서 그래서 더 할까요? 그러면 그쪽에서 아이 하지 말라고. 네. 오히려 말리는 이제 상황이 됐고요. 또 병원 자료 같은 경우, 아, 도대체 유방암 자료가 왜 나오냐? 그럼 당신 같은 뭐 전립선암 잘 내놓을 거냐? 이렇게 얘기가 돼버린 거고, 심지어는 뭐냐면 섹슈얼 헤러스먼트다. 쉽게 말하면 성희롱에 가깝다라고 오히려 공격을 당했고,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요구 자체가 너무나 무리한 요구다라는 식으로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아니 분명히 문제 있는 게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야당 의원들이 그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지 못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뭐로? 그러니까 예를 보시나요? 들면 네. 이런 거예요. 그 일본에 있는 그 아파트 가격을 신고를 했는데 그게 가격이 굉장히 낮게 됐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야당 의원이. 동경에 있는 빌라만큼, 아파트만큼은 가격이 내려갔어요. 시세대로 신고한 겁니까? 아니면은 시세보다 낮게 신고한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공직자 재산 등록에는요. 네. 공시지가 또는 네, 저기 시세 이렇게 네, 신고. 규정대로 했다 이거죠? 네, 그럼 그렇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네, 여기 자, 일본에 이게 후보자가 알고 있는 재산 등록 기준과 관련 규정과 여기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다른가 봅니다. 이 공직자 윤리법이 어찌 우리 후보자에게만 달리 적용됩니까? 이철규 의원님도 아파트에 살고 계시던데요. 네. 그 이철규 의원님이 살고 계시는 그 아파트가 네, 됐습니다. 네. 묻는데 대답하시고 그다음에요. 우리 후보자님 웃지 마세요. 우리 후보자님 오늘 답변한 태도를 보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좀 한번. 박영선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때 잘못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에는 공시지가 또는 취득가액, 시세, 좀 취득가액 중에 높은 거가 있으면 높은 걸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취득가액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비슷한, 일본의 공시지가 비슷한 그걸로 낮게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박영선 의원이 그렇지 않다. 공시지가 또는 시가 이렇게 돼 있다. 이건 법을 명백하게 잘못 가짜뉴스거든요. 그렇게 발언한 거에 대해서 지적을 제대로 못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근데 운 좋다. 그거는 검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식 또는 그 사람의 인식이 잘못됐다. 아니 인식이 아니라 잘못됐다라는 부분이 그게 아니라 거죠. 법의 내용을 지금 후보자가 잘못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잘못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아파트 산 것 자체가 무슨 굉장히 비도덕하거나 부도덕한 아니 건 그 아니었다는 거죠. 신고를 잘못한 거고 재산 위협한 축소 거죠. 의혹을 지금 축소 말씀하시는 신고한 거죠. 거니까요. 네. 그다음에 또 민주당 국회의원 7명이 회기 중에 부부 동반으로 태국으로 골프를 치러 갔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2009년에 임시국회 회기 중에
부부 동반 해외 골프를 간 적이 있다. 이것도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그 민주당 의원들 한 7명 정도가 갔는데요. 금요일 날 밤에 출발해서 월요일 날 아침에 돌아오는 것이었고 그 당시에 저희가 그것이 보도가 되게 된 것은 국정원 직원이 저희 민주당 의원들을 미행하고 사찰해서 예, KBS에 됐고요. 자, KBS에 제가 아니 말씀드리는 이거 이 거는 말씀은 좀 끝까지 드리고 아니,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네. 제 시간 끝난 다음에 하시고 아니 국정원이 그거를 사찰해갖고 그거를 알게 됐다 이렇게 이제 국정원이 그거를 사찰해갖고 그거를 알게 됐다 이렇게 이제 화제를 틀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사과까지 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하고 회기 중에 7명 부부 동반으로 그 태국 간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란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과나 해명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골프 회동 같은 경우도 지금 그걸 발견했으면 그게 되는데 그때 그게 뭐냐면 국정원에서 그걸 갖다가 유수 언론사에다 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당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간 건 잘못한 거고 또 사찰은 사찰이고 이렇게 가야죠.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돌려. 추궁하는 사람들이 잘못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궁하다 보니까 어떻고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뭐 저 콩이니 파치니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청문회 장이니까 자기가 해명할 것만 하면 돼요. 그건 아니었다. 맞다. 근데 나쁘게 얘기하면 아주 악의적으로 얘기하면 초점을 흐리기 위해서 엉뚱한 걸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본인이 여태까지 쌓아온 말빛을 갚을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좀 겸허한 자세로 뭐 그 부분은 내가 뭐 부족했다. 조금 더 성숙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는데 오히려 본인들은 뭐 시원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공세적으로 해서 뭐 그러나 이거는 그 소탐대실이었다. 저는 이제 요번에 그 청문회를 보면서 이제 둘 다 문제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도 특히 이제 야당이 더 큰 문제긴 하지만은 제대로 검증을 해서 낙마를 시킬 사람들을 딱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검증을 해가지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낙마시킬 사람 낙마시킨다라는데 관심이 가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뭐 국정의 뭐랄까 전국의 주도권 이런 거죠. 예컨대 저쪽에서 패스트트랙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이걸로 청문회 보이콧으로 맞설래 이런 거에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박영선 저를 반드시 낙마시켜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박영선 후보를 갖다 검증해가지고 정말 낙마할 이유가 있으면 그때 낙마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낙마를 목표로 간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한 방은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되치기 당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카운터파츠까지 황교안 한 방 막지니까 삐쳐가지고 이제 우리 못하겠다. 국민들이 보니까 황당한 거지. 뭐 해야 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에서는 지금 7명 장관 후보자 전원이 부적격으로 본다. 그래서 즉각 사퇴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에게는 모두 부적격이고 정권에만 적격인 장관 후보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맥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와대 인사 검증이 정말로 문제입니다. 검증 책임자인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의 사퇴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청와대가 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또 강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뭘 제가 뭐 청와대를 대변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무거운 또 오랜만에 나왔더니 오늘 가혹하군요. 어쨌든 이제 뭐 대통령께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분들 전부를 다 부적격으로 놓고서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라고 나오는 것도 저는 굉장한 무리고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좀 역풍의 소지가 있다. 대통령한테 명분을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청와대도 사실은 7명이면 7명 전원 다 통과시킬 거라고는 그렇게는 기대는 또 안 하잖아요. 또 카드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명분을 좀 주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명분을 안 줬잖아요. 그러면 이거 청와대는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로 그러면 다 통과시켜야 되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고민이 더 깊어지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야당에서 특히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분들이 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좀 밀고 땡기다가 타협점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일방적으로 뭐 다 밀어붙여서 임명하는 그런 사태는 저는 있을 리가 없다. 또 그래서 있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전 이 시금석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청문회 제도 진짜 바꾸자. 미국은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6,000명 정도를 지명하지만 그중에 1,200명 넘는 사람을 상원에서 인준해서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뭐 대통령이 63명 지명한 것 중에 23명만 인준 투표하는 이걸 하지 말고
할 거면 제대로 검증을 해서 찬반 투표해가지고 안 되는 사람은 거기서 그냥 안 되도록 하든지 상임위에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한번 바꿨으면 좋겠어요. 맨날 똑같은 소리 이거 계속 하는 거는 정말 국민도 이제 필요하고 지겨워요. 자, 인사청문회